안녕하세요. 넵두레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밤에 그 기후변화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좀 고민하느라고 밤을 좀 샜더니 목이 너무 많이 가라앉았네요. 제가 어제 오늘 그 기후변화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얼마 전에 지금도 아마 남쪽 지방에는 많은 폭우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서울도 우리가 강남에 지금 이제 잠기면서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아주 짧게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은 우리가 지금 당한 거에 비하면 너무 세게 당하고 있고, 미국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올해에 하반기, 가을이 지나면 식량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생존에 관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구촌 시민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게 크게도 걱정이 되고, 또 우리 당장에도 지금 농민들도 지금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아마 많은 농산물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그 기후변화 관련한 거를 쭉 프로그램을 한다고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에, 저는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55인데요. 막 100살 사네, 120살 사네 이러는데, 제 딸이 올해 18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쟤는 제명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에 강남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맨홀에 좀 빠진 분도 있고, 지금 여기저기 산사태가 나고 있고, 물난리 불난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명을 산다는 거가 과연 이게 보장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변화들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이런 자연재해는 또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들이 났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주나, 이런 고민들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햇살자연학교가 2020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정한 게 그때 이제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위기가 큰 틀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데, 생사의 문제는 바로 또 코앞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물난리 난 동네에 지금 아파트에 5일째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단수되고 이래서 피신을 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 TV에 보면 물 구하러 아프리카 친구들이 몇 킬로를 걸어갔다 하는 것처럼, 그만큼은 아니지만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데를 걸어가서 받아온다,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는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랬는데, 어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절박한 거 아닌가. 제가 당장에 그 물난리 나고 나서 그날 비 많이 오고 나서 당장에 제가 우리 딸 거 산 게 뭐냐면 장어예요. 우리나라의 그 전선이나 이런 것들 전기 상황으로 봤을 때 맨홀에 빠지거나 물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기에 감전될 가능성 무지하게 높거든요. 그런 물난리가 났을 때 도시구조라는 게 그런 구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방식들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생활화가 됐으면 그래도 대응 능력이 좋은데, 그런 생활화가 되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뭐 데이터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에 내린 게 115년 만이냐, 80년 만이냐, 30년 만이냐, 뭐 이런 데이터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 갖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흐름상으로 보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라는 것이 더 빈번해지고 더 세지는 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이제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도 이제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감수성, 그 다음에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지?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뭐 일상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계에서도 저희가 알파 세대라는 그 세대를 따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달적으로 볼 때 얘네는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AI가 이제 친구가 되고 메타버스가 놀이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가 놀이터고 AI가 친구인 아이들이 과연 그 이전 세대인 저와 같은 세대와 소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세대 간 단절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심해질 것 같고,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연령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마치 우주인 내지는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면 그들과 소통하는 게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부분들이 제가 자연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 정서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전체로 훑으면서 한 고민은 뭐냐면, 그 정서적 안정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얘네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서 관계 맺는 것들에 대한 방식,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면, 얘네들은 어쨌든 2세대와 소통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데,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데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한 게 알파 세대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어,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거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5세 취약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가서 그 평가회의를 했는데, 5세 취약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은 있었지만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번 정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왔던 담론들인데, 이번에 이제 부모들이 즉각적인 그 반발이 워낙 셌던 거죠. 예상보다 좀 셌던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아이들에게 과연 제공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정말 적합한 수준의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냐, 그런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변해야 되냐 그랬더니, 변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우선 전체적으로 해서 혼자 노력하면 되지 않는다.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연대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뭐 운동가라 부르는 사람들은 사회적 담론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분적이 돼서 각자의 역할을 하듯이 살았거든요. 이게 단절이었고 소통이 안 된 거였구나.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좀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제 기후변화 프로그램 이제 할 때도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원인과 뭐 상황을 알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대처할 수 없잖아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밤새 고민한 게 뭐냐면, 원인과 이 발생하는 현상을 알게 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지 이게 미래가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교육에 어떻게 담아낼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 유아 관련해서 또 회의를 하다 보니 이게 맥락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건 관통하는 건 대부분 비슷하다. 실천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내용을 찍고 뭐를 하는 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우리 회의 끝나고 여담으로
우리가 이제 바깥놀이 쉬운 육아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현재 유아교육을 엄청 공부한 분들도 많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간에도 반목 같은 게 있거든요. 각자 어떤 선들을 그어놓고 다른 그룹이거나 내지는 계급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논의들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서울대 유아교육 박사가 아이를 잘 키우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잘 키우는 거냐면 일상을 잘 사는 사람, 집에서 부모 그 집안이나 자기가 소속돼 있는 커뮤니티나 이곳에서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자기가 아이를 사랑할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기술을 보고 배운 사람이 아이를 훨씬 잘 키우는 거다. 특히 유아기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지식을 교육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0년, 앞으로의 100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놓쳐서는 안 될 거다. 그래야 엄마가 아이와 소통하면서 방향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것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연교육에서 교사에게 되게 강조되는 지점들인데, 엄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엄마도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아이와 소통이 잘 되려면 아이의 호기심에 조금 더 아이가 내가 뭐가 궁금해한지, 그 다음에 지금 궁금해했을 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부모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주는 게 제일 좋은 선생님이고 제일 좋은 어른이고 제일 좋은 가르침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유아나 초중고나 아마 인생도 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가 바깥놀이 쉬운 육아라고 하는 것들이 일상을 좀 영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경험들을 주고 불편하지만 이걸 넘어서야 되냐 그러면 저는 아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는 AI와 동행하며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친구들과 잘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과 세대 간의 교통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문화권이 다른 외국에 있는 어떤 다양한, 우리가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전 지구촌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가 그래서 지구 시민이란 말도 쓰고 세계 시민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육 과정 안에도 그런 교육들이 좀 겹쳐 있기는 한데, 제가 맡은 교육이 지속가능 교육인데 지속가능 교육은 또 세계시민 교육 안에 한 파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세계시민 교육 안에 인권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빈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지속가능 개발 안에 또 17개 과목 안에 들어있어서 뭘 이렇게 따로 떼서 분야가 된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물론 교집합 부분과 이 합집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전체를 보게 할 때는 합집합 부분을 봐야지 이제 교집합의 그런 그 아주 전문가들을 먼저 키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인 사고,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가 있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어떤 역학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기술의 동향이라든가 흐름들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친구들이 뭔가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 그게 쓰임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바깥놀이 쉬운 육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아가 쉽고 즐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일상 회복을 했을 때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건지, 이런 논의들도 함께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자연을 나갈 계획인데요. 날이 너무 덥다가 요즘 이제 계절이 좀 변하면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밖에 아이들이 이제 나가자고 했을 때 더위를 피하는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자연과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 9월달부터는 현장에서 만날 기회도 있고, 제 개별적으로 그런 현장들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요소가 있는지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